안녕하세요. 효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툰브루이의 로겐비어와 독일 베를로 양주장의 발틱 포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MC조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로겐비어에 비해서 발틱 포터는 익숙하신 편이죠? 네, 요즘 크래프트 맥주계에서 발틱 포터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제품들이 많아져가지고요.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북유럽 에스토니아 출신 크래프트 양주장 뽀알라가 만든 외에 시리즈를 비롯한 여러 발틱 포터들이 국내에 수입되었기에 펍이나 바틀샵에서 맥주를 즐기는 크래프트 매니아들은 처음 들어본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네, 크래프트 맥주 매니아들 사이에서 뽀얄라 양주장의 평가가 높아서 뽀얄라 때문에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많이 있더군요. 에스토니아는 북유럽에 위치한 작은 국가로 동쪽 국경으로 러시아와 면해 있고요. 1940년에 소련에 강제 병합된 후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다시 독립을 했습니다. 남쪽에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라는 국가가 있고요. 북쪽과 서쪽 면에는 발틱해와 다 있습니다. 발틱해를 건너 북쪽으로 가면 핀란드로 갈 수가 있고요. 네, 북유럽 지도를 보면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가 위치해 있는 반도를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합니다. 여기 스웨덴의 남쪽 바다이자 폴란드와 독일 북쪽에서 시작되는 바다가 발트해의 입구이고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끝은 핀란드를 지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입니다. 발트해의 북쪽 해안선에 닿아 있는 국가들로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이 있고 남쪽 해안선이 닿은 국가들로는 독일, 폴란드,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입니다. 독일이나 폴란드, 스웨덴, 러시아 등 면적이 큰 국가들에 비해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발트해 동안에 차례대로 인접했고 면적이 크지 않으면서 소련이 해체하며 독립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를 가리켜 발트 3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남쪽부터 북쪽으로 가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순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맥주 광장에서 예전에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약 300여 년 전 영국에서 러시아 제국 왕실로 수출하던 고풍미의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였기 때문에 러시아 제국으로 가는 스타우트, 즉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라 불렸다 했죠. 300년 전에는 물자는 이제 배로 수송했는데 영국에서 러시아 제국으로 가려면 발트해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페리얼 스타우트들이 꼭 러시아 제국으로만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트해에 인접한 국가들에서도 그 맥주들이 꽤 인기 있었기에 영국에서 그곳들로도 수출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점차 발트해 인접 국가들에 소재한 양주장들에서 영국에서 건너온 임페리얼 스타우트나 강력한 포터들을 본따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초창기에는 영국 본토와 동일하게 에일 효모를 사용한 맥주들로 제작되었으나 이후는 지역의 재료와 양조 기법 등이 응용되어 점차 라거 발효된 맥주들도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맥주 스타일 분류표들에서 발틱 포터의 이름이 포트인데 에일 계통인 영국 포터와 달리 라거 분류에 들어간 것이 그런 연유 때문이겠군요. 네, 따라서 많은 맥주 매니아들이 발틱 포터를 가리켜 임페리얼 스타우트에 대한 라거의 응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알코올 도수나 색상, 풍미 등에서 유사함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에일 효모를 단순히 라거로 대체하면 발틱 포터가 된다는 생각의 흐름은 알맞지 않습니다. 몇 세기에 걸쳐서 중북부 유럽에서 현지화되었기 때문이죠. 일단 시음을 진행해보고 더 이야기해볼까요? 오랜만에 오늘 이거를 왜 따는 줄 아세요? 거기 신이잖아. 발트의 신. 아이고. 색상은 검은 쪽에 가깝긴 한데 완전 검은색은 아니고 약간 어두운 갈색과 검은색에 걸쳐 있고요. 향에서는 그냥 적당한 커피에다가 오히려 약간 좀 검붉은 과일 같은 캐릭터도 좀 있고요. 막 임페리얼 스타우트처럼 막 향에서 막
그러니까 탄 맛이나 로스팅 맛이 그럼. 엄청 세게 나타나는 제품은 아니에요. 네. 무게감이나 질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중간에서 무거움 사이에 이렇게 있고 쓴맛은 없으며 탄맛은 그냥 아주 살짝 네, 살짝 느껴지는 정도고 오히려 약간 카라멜이나 검붉은 과일 약간 요런 계통의 맛이 좀 더 강하게 나고요. 약간의 풀맛도 있습니다. 풀맛도요? 약간 임페리얼 스타우트 그 정도의 막 빡센 흑맥주 약간 빡세지는 않다. 이러진 않다. 가 이제 소강입니다. 도수는 7도네요. 7도. 네, 7도요. 발틱 포터가 등장한 200여 년 전부터 1990년까지 발트해 지역의 국가들은 다이나믹한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특히 발트해 남부 해안 지역이 정말 다사다난했죠. 이 지역은 1871년 독일을 통일하는 프로이센의 본거지였고 1차 세계대전으로 독일과 러시아가 쇠락하자 이제 폴란드가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나치 독일이 폴란드 침공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이제 독일 소련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면서 이후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 진영의 설립과 1990년 소련의 붕괴까지 세계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고 나라와 영토도 바뀌었지만 발트해 지역에 남은 발틱 포터 양조 문화는 계속 이어져 현재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서 포터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온 맥주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폴란드의 지비에츠 포터나 국내 편의점 마트에도 있는 리투아니아의 맥주 브랜드 볼파스 엔젤맨도 포터를 만드는데 그것도 발틱 포터입니다. 볼파스 엔젤맨도 발틱 포스가 있었군요. 국내에는 수입돼 있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국내 수입사가 대중 맥주에 관심이 많은 곳이니 대중적이지 않은 발틱 포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구할 수 있던 전통 발틱 포터로는 러시아의 발티카 6번 포터가 있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지만 워낙 국내에 들어왔다 사라졌다는 제품이라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티카 6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옆에 우즈벡 식당에서 즐겨 맛보던 맥주였는데요. 이번에 이 방송 촬영하려고 좀 알아봤더니만 현재는 아직 수입을 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아쉽습니다. 발티카 6 가성비와 맛이 아주 뛰어난 맥주인데 없어서 많이 아쉽죠. 아무튼 전통적인 발틱 포터들을 마셔보면 현재 크래프트 맥주계에서 나오는 임페리얼 스타우트들과는 다른 풍미들이 있습니다. 로스팅 등의 검은 매가 탄맛이 그리 강하지 않고 독일, 체코, 폴란드 등의 중북부 유럽 호배 느낌이 있으며 임페리얼 스타우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마시기 쉽습니다. 라거 바탕이라 그런지 말이죠. 그래도 라거 계통에서는 발틱 포트가 무겁고 몰티한 맥주에 속하는 건 맞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체코의 다크라거나 독일의 슈바르츠 비어를 강하게 만들면 전통 발틱 포트와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없는 표현이긴 하나 임페리얼 슈바르츠 비어 같은 느낌인가요? 네, 존재하는 스타일 명칭은 아니지만 느낌은 딱 그렇네요.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 소재한 오래된 양주장들에서 발틱 포터를 지금도 꾸준히 만든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도 크래프트 맥주가 유행을 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신생 양주장들에서는 자신들의 선조가 마셨을 발틱 포터들을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에스토니아의 뽀얄라가 대표적이며 폴란드의 발틱 포터 장인인 핀타 양주장,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된 양주장 베를로의 발틱 포터도 하나가 예가 될 수 있죠. 신생 양조장에서 나온 발틱 포터들은 정석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크래프트 맥주 출신이다 보니 대부분 고풍미의 여러 기교가 접목된 제품이 많아 보이더군요. 네, 대체로 그런 편이긴 합니다. 커피나 과일 등의 부재료가 들어간 발틱 포터도 흔하고 증류주 배럴에 에이징된 제품들도 국내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사실상 취급이 임페리얼 스타우트와 같아지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크래프트 맥주 매니아들 가운데 발틱 포터를 위의 제품들로 먼저 접하신 분들은 발틱 포터를 임페리얼 스타우트와 풍미에 있어 크게 구별하지 않게 되는 것도 나름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원류 발틱 포터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발틱포트와 로겐비어는 어떤 연유로 엮게 된 건가요? 특별한 연결고리는 없었고 이제 슬슬 독일 맥주 스타일을 떠날 때가 되었다 판단해서 발트해로 날아간 것뿐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독일 맥주가 아닌 다른 국가의 맥주 스타일이 나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뭐 오늘까지 해서 독일 맥주까지 알아봤고요. 뭐 다음 방송에는 또 어느 나라로 갈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